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맨큐의 경제학 챕터 12장 조세제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우선 1절에 나와 있는 미국 조세의 개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268페이지 보시면 미국인들의 소득 중에서 정부가 세금으로 징수하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가 나와 있는데요. 그림 요걸 한번 보세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를 망라한 미국 정부 전체의 총수입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한 여기쯤 될 텐데 100년 전에 비해서요. 거기 보시면 정부의 역할이 점차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비중이 커진다라는 게 정부의 역할, 비중, 활동 반경이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거기 보니까 1902년에 미국 정부의 조세 수입이 전체 총 소득에서 여기 보시면 GDP 대비 정부 재정 수입의 비중인데 대략 한 7% 정도 됩니까? 요 정도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돼? 대략 한 30%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조세 수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요, 요거 우리나라 상황도 다시 살펴보면요.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98년서부터 데이터를 조금 더 비교해서 축적해보면, 대략 한 중앙재정과 총재정 있는데, 대략 우리도 한 30%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요거는 GDP 대비 정부의 조세 수입입니다. 정부의 조세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거를 국가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덴마크 같은 경우가 요게 정부 조세 수입이, 그러니까 GDP 대비 정부의 텍스, 조세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근데 그 비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덴마크라든가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그리스 이렇게 굉장히 좀 한 40%대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영국, 스페인, 캐나다, 일본, 미국, 한국 대략 30%, 20%, 멕시코 이런 데는 한 17%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똑같이 2016 나와 있는데 18년도에도 국제 비교 나와 있는데 프랑스가 이렇게 많이 1등으로 점프한 거 알 수가 있고요. 역시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 정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선 첫 번째 여기 연방정부 조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거기 연방정부 조세 보시면 미국의 연방정부는 전체 세금의 3분의 2를 징수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거기 보시면 표 여기에 한번 볼게요. 12-1 보시면은요. 연방정부의 재정 수입을 정리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총 전체 합계 금액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뒤에가 10억 달러니까 3.6조 달러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3.6조 달러야. 네, 요 정도 규모로 잡히고 있고요. 예, 저자분도 썼네요. 3.6조 달러면 얼마야? 감이 없습니다. 천문학적인 수치를 인구로 나눠보면은 조금 그래서 감이 생긴다. 그래서 인구로 나눠주게 되면은 미국의 인구가 3억 2,600만 명 되니까 600만 명 되니까 1인당 1,917달러 정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개인소득세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네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세, 그리고 법인세 이런 순서대로 기타 등등은 좀 빼고요. 굵직굵직한 거는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도 2019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득 및 이익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기 국세 전체 중에서 35%로 좀 많은 편에 속하고요. 재화 및 용역세 요거 차지하는 게 한 22%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세외 수입과 기타
세 수입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우선 여기 나와 있는 맨큐 책에 나와 있는 것을 중심으로 개인 소득세 살짝 체크해 볼게요. 말 그대로 이거는요, 거기 책으로 가보시면 연방정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긴 한데 가장 중요한 세원은 개인 소득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은 4월 15일 날 정도가 되게 되면은 모든 미국 가정에는 납부하려고 하는 소득세액이 얼마인가 그걸 산출하기 위해서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각 가정은요, 우선 개인 소득세를 살펴보시면 개인의 소득세 속에서는 내가 직장을 다니면 월급이 얼마였나 해가지고 임금, 소득 요게 거기 포함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은행에 예금을 했어. 그럼 이자를 받게 되겠죠. 이자 소득 요것도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주식을 갖고 있으면 삼성전자 주주다. 그러면 주주총회에서 이제 나중에 배당 소득을 받게 되겠죠. 배당을 받게 되는데 그 배당에도 얼마 세금을 내게 될 것이고,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윤도 소득이지. 이윤 소득 여기에 내가 세금을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종류의 소득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이제 소득을 신고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한 소득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세금을 얼마를 할 것인가 그게 결정이 됩니다. 그 밑에 개인의 소득세율 표가 나와 있어요. 네, 살짝 한번 보시면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개인의 소득세율 표를 보시면 소득이 이쪽으로 갈수록 높아지잖아. 점차 이렇게 세율이 올라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도 소득세, 소득 구간별로 한계세율이 어떻게 되는가 보면 1200만 원 미만 한계세율 이렇게 6%, 그 다음에 1200에서 4600 구간별로 설정을 합니다. 한계세율 15%, 점차 소득이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 8800에서 1억 5천이면 35, 1억 5천 넘어가면 38, 뭐 이런 식으로 가죠. 물론 이제 소득 구간이 높은데 내가 걸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뭐 세금은 많이 내지만 기분은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각각의 구간별로 한계세율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앞으로 잠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임금소득과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렇게 내는데 271페이지 가볼게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한 가정의 소득세 납부세액은 소득에 단순하게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과목 중에서 세법이라는 과목이 제일 복잡해. 왜냐면 조세제도가 엄청 복잡하기 때문에 세법, 조세 구조도 복잡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요. 거기 보시면 과세 표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세 표준, 이렇게 과표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거기 보시면 taxable income 해서요. 가구 총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일정 금액과 여러 가지 공제 대상이 되는 지출액을 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전체 개인 소득세가 있잖아. 거기에서 내가 소득을 1억을 벌었어요. 근데 부양가족, 자녀라든가 부모님을 모시거나 하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막 행복하게 쓰는 것도 물론 이제 그것도 행복한 것이긴 하지만 내가 막 가처분 소득 막 하기에는 그렇지. 내가 자녀도 없고 부양해야 될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내가 버는 1억을 다 내가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번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양가족에 따른 공제 뿐만 아니라 거기 공제 대상이 되는 지출액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을 공제를 해줘요. 이건 이제 소득공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주택 구입 자금 융자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택, 내가 살기 위한 집을 사는데
돈이 모자라서 돈을 은행에서 빌렸어. 그건 좀 안쓰럽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빼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했어. 착한 일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소비에 쓴 게 아니라 좋은 일에 썼다? 그런 것들은 그냥 번 거에서 공제해서 빼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제를 해준 다음에 나머지를 갖고 여기다가 일정 부분의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한계 세율, 소득 구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건데 여기다 이제 곱하기 세율을 해서 우리가 텍스가 결정됩니다. 근데 이 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 정도만 우선 하고요. 자,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거 사회보장세가 있습니다. 급여세 한번 볼게요. 미국 연방정부 입장에서 개인소득세 못지않게 중요한 게 급여세입니다. 이게 급여세랑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어요. 급여세. 자, 미국 같은 경우는 거기 보면 기업이 종업원한테 임금을 지불하잖아. 거기에 세금을 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여의 일정 부분 세금을 내는 거야. 급여세가 사회보장세, Social Insurance Tax라고 나와 있는데 사회보장세 수입의 대부분이 사회보장급여와 메디케어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급여세의 대부분이 사회보장을 위한, 또 거기 보시면 메디케어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건강보험 있잖아. 의료보험 같은 그런 거에 사용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급여세는 거기 옆에 보시면 사회보장 관련 급여는 주로 노인들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 보조금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회보장 급여, 요거 메디케이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주로 노년층의 생활을 좀 보조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메디케어라고 합니다. 메디케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주로 위한 정부의 의료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층을 위한 의료 프로그램. 네, 이렇게요.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2017년 경우에 급여세 비율이 거기 보시면 세율이 소득 12만 7,200달러까지는 15%, 15.3%, 그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9%가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많은 중산 가구에게는 급여세가 가장 큰 조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세 이렇게 한 8% 되어 있는데 요걸 보시면 법인세는요, 개인소득세나 사회보장세에 비해서 비중은 8%로 낮긴 합니다. 근데 코퍼레이션이라는 법인에 과세를 하는 겁니다. 어떤 기업 같은 거 있잖아. 법인격이 부여된 개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유주와는 별도로 그 자체가 법으로 그 자체가 거기 보시면 인격을 부여받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통 법인세가 이제 정체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법인세의 과세 대상은 자, 법인이 벌어들인 이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인의 이윤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법인의 이윤이라는 것은 우리 미시경제 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앞으로 더 기업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기업이 벌어들인 판매 수입이 있습니다. 판매 수입, 매출액이라 할 수 있겠죠. 판매 수입에서 자, 이걸 벌어들이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생산 비용이 있을 거예요. 비용을 뺀 거, 코스트를 뺀 거, 이게 바로 우리는 기업의 이윤이다, 법인의 이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텍스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 법인세 같은 경우는 약간 논란의 요지가 있습니다. 어떤 논란의 요지가 있냐라고 하면 거기 살짝 이중과세라는 말 한번 체크해 주시죠.
뭐냐면 이렇게 법인세가 있으니까 먼저 여기 삼성전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법인세라는 폭탄을 맞게 돼.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윤을 얻게 되면은 한 번 텍스가 부과가 된단 말이죠. 1번 이렇게. 근데 이 삼성전자에 우리 앞에 얘기한 배당소득 있잖아. 주주들이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럼 주주들이 나중에 배당소득을 얻게 됩니다. 배당금을 받게 돼요. 그러면 정부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소득세로 한 번 더 세금을 또 때립니다. 여기다가 배당소득을 받으셨네요. 이렇게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아니 법인의 안에 소속돼 있는 주주가 주인 이제 개인소득세로 갈 건데 한 번 이윤세에 법인세로 폭탄을 맞고 개인소득세 또 맞으면 두 번 중복해서 이중과세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 주기 위해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에 비해서 좀 세율을 낮게 설정해 줘서 좀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있어서 문제로 좀 세율을 조정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율을 조정해 준다. 네, 이해 가시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2017년 배당소득의 최고 한계세율이 20% 그렇게 돼서 보통 우리가 소득세 하면은 거의 38% 이상 39% 되는데 조금 그거보단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나머지가 이제 11%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는 휘발유, 뭐 기타 등등 휘발유 또는 담배 또는 주류, 술 이런 거에 과세를 하게 되는,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물품에 세금 때리는 것을 물품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는 이제 부가가치세라는 개념이 좀 그래서 물품세, 우리로 말하면 부가가치세랑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물품세와 그리고 상속세, 관세 뭐 이런 것들이 거기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뭐 여기 나와 있는 거 앞에 뭐 좀 설명하려고 다시 넣었어요. 우리나라도 한번 요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율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세율이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소득이 만약에 1억을 번다 그럼 여기 사이에 위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버는 소득의 1억에 전부 다 35% 세율을 내는 게 아니라 이게 한계잖아요. 한계. 그러니까 구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쪽이 소득이다. 이렇게 나타내면 이쪽이 한계 세율입니다. 한계 세율. 네,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이 1200만 원 이하가 되면은 여기 6% 이렇게 과세를 한계 세율을 내는 것이고, 그 다음 여기 1200에서 4600 되면 점점점점 올라가서 15% 이렇게 내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4600에서 8800 되면 24% 해서 이렇게 세율이 각각의 구간별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살짝 다시 보면, 내가 만약에 소득이 5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5천만 원이면 내가 세금을 어떻게 냅니까? 라고 하면 텍스는 다른 공제를 다 고려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1200만 원 이하에는 6% 되니까 세율이 6%야. 그래서 1200만 원에는 6% 0.06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200을 넘어선 구간 있잖아요. 1200에서 4600까지는 15% 이렇게 세금을 내는 거야. 그래서 요거 1200에서 요거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있는 추가되는 거는
그 차이만큼만 15% 계산을 하게 돼요. 5천만 원 좀 너무 하니까 그냥 3천만 원 할게요. 죄송해요. 지금 뭐 괜히 아이디어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계산을 하게 생겨서 3천만 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 3천에서 1200 사이 되는 거 있잖아. 그러면 저기 보시면 3천에서 1200 그 차이만큼 여기에다가 우리가 얼마의 세금이 부과되냐면 15%가 부과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만 살짝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우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정부와 지방정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의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여기 보니까 차지하는 구성비가 재산세가 되게 많이 있네요. 그리고 판매세, 개인소득세도 어느 정도 있고 여기 보시면 또 연방정부의 지원이 또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지방정부가 약간 뭐라고 할까? 재정이 열악한 도시가 많죠. 지방정부가 많아서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볼게요. 여기 지방세 이렇게 나와 있고 지방세 세외 이외, 조세 이외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채, 국공채를 발행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지방세가 전체 36%고요. 지방세 이외의 세외 수입, 그 다음 등등등. 이전 수입이 뭐야? 이전 수입이. 요 이전 수입이 여기 나와 있는 연방정부가 지원을 해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금액. 그러니까 얼마나 열악하면 이렇게 절반을 지원을 받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지방세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취득세, 그리고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등 이렇게 차지하는 비중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 정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72페이지 거기 한번 보시면은요. 미국 다시 한번 살짝 체크해서 거기 보시면 자, 두 번째 단락 한번 보도록 하시죠. 거기 보시면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세금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은 21%를 차지하는 요거 재산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산세 이렇게 있네요. 자, 재산세가 뭐다? 네,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의 가치평가액의 일정. 그러니까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다가 재산이 이제 토지와 땅과 내가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내가 집을 갖고 있거나 하면 그거를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가해서 거기에 일정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세금이 전체 세수의 16%를 차지하는 판매세 요게 있습니다. 요거는 판매세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판매세를 보니까요. 거기 보시면 자, 판매세는 소매점에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했어. 우리가 물건을 샀잖아. 그 사는 지출한 금액의 일정 비율로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가가치세야. 우리가 피자를 사 먹게 되면 거기 10% 세금이 붙게 되잖아. 우리가 이제 그 피자 가게에다가 피자 상점 주인 사장님한테 돈을 내는 거죠. 세금을 지불해. 그럼 상점 주인은 그걸 가지고 정부에다가 갖다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미국에는 일부 주에서는 식품이나 의류 같은 생필품에 대해서는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대요. 자, 물품세가 판매세와 비슷한 세금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물품세와 사실은 유사합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거, 이거는 이제 물건에다가 세금을 때리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휘발유, 담배, 주류, 특정한 물건을 구입하면 거기다가 세금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일부 주정부나 지방정부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고 연방정부에서 부과하는 거랑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능한 한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아예 연방정부에서 다 소득세를 내긴 하니까 지방정부에서는 개인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정부가 재정이 열악하다고 말씀드렸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자신들이 얻은 전체 수입 중에서 일부를 지방정부랑 나눠주게 돼서 재분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금은 연방정부가 지원해준 이 자금은요. 특정 프로그램과 이 지원액은 특정 프로그램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정 프로그램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이 있네요.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었던 것처럼 메디케이드 이게 있는데 메디케어는 이제 노년층 인구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 써주는 것이고 메디케이드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이제 저소득층을 지원해주는 구제수단이에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저소득층, 빈곤층을 위한 의료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이 프로그램은 주 정부가 지원하지만 재원의 대부분은 연방 정부가 지원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기타에 들어가는 한 15%에 들어가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낚시터 입장료라든가 수렵, 면허, 도로와 교량의 통행료,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이런 것들이 거기 들어가게 됩니다. 오케이? 그 정도만 보시죠. 자, 문제 좀 풀어볼게요. 미국의 소득 대비 조세 징수액은 대략 어떻게 됩니까? 하면 앞에 본 것처럼 미국이 약간 중간보다는 좀 낮은 편에 속했어요. 유럽의 국가들보다는 좀 낮다 보시면 돼. 프랑스는 1등으로 올라선 거 우리가 봤었죠. 그 다음 볼게요. 자, 미국 연방정부 세금 중에서 징수액이 가장 큰 두 가지는 뭐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개인소득세였고 사회보장세가 급여세로서 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 챕터에서는 미국의 조세의 전체적인 체계에 대해서 살펴봐서 흐름을 보기 위한 거니까 잘 체크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2절에서 조세와 효율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